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국민이 맺어준 약속이다.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이상 택배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CJ에 대한 통은 즉각 대우에 나서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덕흥터미널 홍원희 지회장의 배우자입니다. 저는 택배 노동자의 가족으로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남편은 택배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여느 택배 노동자와 다를 것 없이 저희 집에는 온갖 근육통 약, 강한 기능성 제품들로 채워지고 아이들은 아빠 없는 아침을 받아들여야 했고 저는 아침에 한해서 독방 육아를 짊어졌습니다. 모든 택배 노동자의 가족들이 아마도 우리 집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배 일을 하는 4년 동안 90kg에 육박했던 남편의 체중은 60kg 초반까지 빠졌고 크게 다친 적도 있었고 무릎과 어깨 그리고 손목 통증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택배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그 무렵 새벽까지 일하던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2020년과 21년 22명의 택배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어떻고 계단이 어떻고 남편이 힘들다면서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저는 전화할 시간에 빨리빨리 일하라고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kg 넘게 살 빠지고 온갖 근육통에 시달리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남일로만 여겼던 뉴스 속에 사연이 되지 않을까 늘 불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모두들 집에 콕 박히는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택배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조금 늦어도 괜찮아 해시태그를 달고 상가에서 집 앞에서 간식과 음료를 건네주시던 국민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덕에 사회적 합의에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신새벽에 집을 나서는 이유가 바로 이 분류 작업 때문입니다. 아침 6시부터 최소 서너 시간 이상 이루어지는 분류 작업은 공짜 노동입니다. 노동력 착취인 것도 문제지만 장시간 노동의 가장 큰 요인이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도 명절 시즌에 딱 한 번 분류 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핑계로 집으로 도망쳐 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남편은 파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고 고객들이 나눠준 간식을 일부러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을 때 남편이 화정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야기 들었던 고객 한 분 한 분께 찾아가서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재벌의 탐욕에 더 이상 일하다 죽지 말라고 코로나 위기 속에 쓰러져 갔던 택배 노동자들에게 빚진 마음을 모아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에 따른 택배비 인상분은 택배 노동자들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J 대한통운은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로사를 막자고 국민들이 감내해 주신 택배비 인상분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부서합의서 내용은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이 부서합의서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는 주 4일제를 이미 시행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주 4일제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주 6일 일하라는 이 부속합의서를 보면 결국 지금까지 하던 대로 택배 노동자의 목숨을 갈아 넣어서 이윤을 챙기겠다는 CJ 대한통운의 탐욕이 담겨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부속합의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작년 여름에 남편이 분류작업 중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운전은커녕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터미널로 데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터미널을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날 비가 왔는데 남편이 비를 피할 수도 없는 노상에서 허리가 심하게 다쳐서 다리에 붙어있는 모기도 쫓지 못한 채로 다리가 뻘개진 채로 저를 마냥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터미널에는 100명이 넘게 일을 하는데 화장실이 딸랑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2층에 있어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화장실도 못 간 채로 저를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그때 한편 안쓰럽기도 했지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몇 분이나 든다고 비바람 피할 휴게 공간 하나도 화장실도 제대로 안 갖춘 노동자들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럴까 싶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상했던 기억이 요즘 새록새록 납니다. 이렇게 택배 노동자를 쥐어짜서 지 아들 불법, 편법 승계하는 CJ 이재현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남의 자식이 제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택배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딸이고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아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반려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필요한 대로 쥐어짜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사회적 합의를 소중한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치졸합니다. 비노조원들이 택배 트럭에 우리는 파업하지 않습니다. 태업하지 않습니다. 쓰여진 스티커를 붙이고 배송을 하더군요. 태업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우리 가족은 정말 속상했습니다. 지금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택배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만큼 수입이 없습니다. 배송 수수료가 수입의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2달이 넘어가는 파업 노동자들은 그만큼 수입이 뚝 끊기는 어려움을 각오하고 이겨내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시는 동료 택배 노동자분들 아니십니까? 자의는 아니신 줄 알지만 같은 입장의 노동자 갈라치기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만들었던 사회적 합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노사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어서 노사뿐만 아니라 정치권, 소비자인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만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CJ가 욕을 먹어야죠. 왜 노동자들이
겨울 찬바닥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고 동료들에게, 국민들에게 불편 끼친다는 언론 플레이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거짓말 눈속임으로 국민들 속이고 노동자들과 대화조차 않는 CJ, 택배 노동자들에게 무릎 꿇고 노예처럼 살라고 하는 CJ,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몸부림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서를 넘어서 우리 노동이 빛날 수 있도록 제대로 살기 위한 멈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거든요. 아이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와야겠지만 그보다는 꼭 이기고 돌아왔으면 합니다. 택배 가족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화 베테랑 속 명대사 아시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몇 달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어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싸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삼스럽게도 또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 힘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겨울 저희 아이들은 내리는 눈을 보고 마냥 신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대한통운 본사 로비에서 침낭에 의지해 자는 걸 보고 나서 우리 집에 있는 7살 딸이 눈을 보고 아싸를 했다가 아빠를 부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훨씬 전부터 저희 집은 배달 음식도 줄이고 난방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고등학생이 된 큰딸과 함께 자고 있습니다. 다른 택배 가족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언제 오냐고 우리 아이들이 자꾸 묻는데요. 저도 남편이 하루빨리 돌아와서 함께 맥주 한 잔 기울이는 보통의 일상이 매우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에 하루빨리보다는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택배 가족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힘내시게요. 꼭 이겨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